1955년 11월 1일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 무려 20년 동안 치러진 베트남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단순히 당시 분단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간의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라 베트남 공화국, 미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의 한 편을 먹고 베트남 민주공화국, 중국, 소련, 북한 등의 연합체와 싸우는, 쉽게 말해 세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싸움이 베트남에서 벌어진 것이죠. 스케일이 컸던 만큼 베트남과 베트남 국민들이 받은 피해가 매우 심각했는데요. 당시 베트남의 GDP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잠비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 북한 GDP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죠. 당시 베트남 국민 1인당 GDP는 80달러, 한 명이 80달러로 1년을 버텨야 했던 당시 베트남은 살아남은 것조차 기적일 정도로 상황이 암울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베트남의 GDP는 1989년을 기점으로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듯한 움직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베트남의 GDP가 무섭게 상승하기 시작한 1989년이 바로 한국이 베트남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시작해준 시기라는 것이죠.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삼성중공업, 대우엔지니어링 등 한국의 대형 건설 및 중공업 회사들이 베트남의 화력발전소, 상수도 인프라, 가스관, 하수처리장 등 베트남의 제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베트남 전역의 인프라망을 구축해 주었고,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의 대규모 투자로 베트남 경제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1년에 3억 대가 넘는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절반이 넘는 1억 5천만 대를 베트남에 있는 삼성 스마트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베트남의 GDP에 더해질 뿐만 아니라 삼성 홀로 16만 명이 넘는 베트남 인구를 고용하고 있는 등 베트남 경제 전반에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투자하기 전 7조 원에 불과했던 베트남의 GDP는 지난해 40배가 넘게 오른 311조 원을 기록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번 사태 이후 베트남이 한국에 4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이나 말이죠. 첫 번째가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이미 이륙해 베트남으로 향하던 중에 베트남이 갑작스럽게 입국 금지를 통보하는 바람에 긴급 회항한 사건. 두 번째도 역시 베트남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편지를 보내 통보식으로 3개월 후에나 환불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전해 한국인 여행사들과 이용객들의 불쾌감을 준 사건. 세 번째는 베트남 일부 언론이 베트남 진단키트가 한국산보다 훨씬 우수하다며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비판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바로 한국의 태극기를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죠. 그 결과 한국의 반격이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베트남의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화면에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이 이제부터 두려워해야 할 곳은 한국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수입하는 물품 중 35%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고 23%가 한국입니다. 중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대규모 공장을 건설해 중간재를 수입한 후에 베트남의 값싼 인건비를 이용해 완성품을 조립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형태죠. 베트남의 관광 산업도 비슷합니다. 베트남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관광객 1,800만 명 중에서 580만 명이 중국인, 430만 명이 한국인으로 중국과 한국이 관광 산업을 포함한 베트남 경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도 베트남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과 베트남을 잇는 모든 항공 노선을 정지시켰고, 심지어는 국경에 있는 산악 지역의 모든 통행로마저 금지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베트남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도 중국으로 강제 귀국 조치시켰고 중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완전히 중지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 레스토랑과 호텔들은 대놓고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겠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문구들을 내걸어 중국인들의 분노를 샀고, 다낭의 한 호텔은 이미 숙박비를 지급한 중국인 관광객에 도착 당일에서야 투숙을 거부한다 통보해 결국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급히 다른 숙소를 찾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의 공통점이 관광객 절반 이상이 중국인과 한국인이라는 점인데요. 두 국가 간의 차이점은 일본은 한국을 놓친 대신 그나마도 중국인을 잡았지만 베트남은 한국과 중국 모두 놓쳤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손실은 마이너스 25%이지만
베트남은 60% 이상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번 사태가 해결된 후에도 말이죠. 베트남 현지 미디어 VN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기타 선진국들처럼 재택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자재가 끊기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내 공장 가동 및 투자 축소와 같은 우려가 더해지면서 민간경제개발연구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천 개에 달하는 베트남 기업들 중에서 무려 4분의 3 정도가 동시다발적으로 파산한다는 극단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외교 판단을 내리는 동안 베트남은 앞으로 2-3년 동안 동물 사료를 포함해 옥수수, 콩 등의 미국산 농산물 30억 달러를 구매하겠다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응유엔 도안 또한 농림부 대변인은 베트남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요가 매우 높다라며 농산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더 많은 농기계 장비들을 구입하고 싶다 밝혔습니다. 일본이 병충해로 갑자기 미국산 옥수수 275만 톤이 필요하다고 전한 아베 총리의 외교 전략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죠. 베트남이 최근 한국을 막고 일본과 손을 잡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화면에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베트남이 일본과 사업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베식 외교 전술까지 그대로 베껴와 한국과 미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추락해야 망가진 판단력이 되돌아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원래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선행이 습관이 될 정도로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 말고 항상 착한 일을 하라 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시작된 다른 나라를 향한 선행, 또다시 도움의 손길이 전달되었는데요. 그 구원의 손길이란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시국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 특히 전 세계 순위표에서 오랜 기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마스크 200만 장을 지원 물품으로 보냈습니다. 역시 남을 도와줄 때는 조용하고 묵묵하게 도와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도와준다 라고 하면 믿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 안 믿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야, 세계 1위 미국이 한국한테 도움을 받겠냐 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종종 지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허리케인 하비 피해 당시 200만 달러를 지원한 적이 있고요. 2005년에는 허리케인 카타리나 때 500만 달러를 미국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0년 5월에도 또 한 번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도움의 손길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11일 외교부 발표 내용을 보면 한미 대응 공조 차원에서 미국 정부의 마스크를 긴급하게 지원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을 받고 미 국무부에서는 즉시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에 맞서 한국과 미국은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동맹은 계속 굳건하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한 FEMA 미 연방재난관리청에서도 마스크 200만 장을 지원한 한국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일 등 7개국 외교 장관이 모여서 이번 시국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화상회의에서도 미국 측은 한국의 대응 원칙과 노하우를 언급하면서 한국과 같은 국제협력과 투명성, 책임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훈훈하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인근의 몇몇 나라와는 크게 비교가 되는데 도움받은 사람과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고자세인 경우가 너무 많았고 한국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다르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보내진 200만 장의 마스크는 미국의 일반인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요. 제일 처음 미 연방재난관리청으로 전달되어서 거기서 다시 각 의료 현장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인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게 맞다고 보는 이유가 아직도 저쪽에는 화장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마스크는 아마 줘도 안 쓸 것 같고요. 아마 답답한 거야 그렇다 쳐도 그것을 가지고 자유를 억압받는 느낌이라면서 안 한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야, 원래 한국에서 외국으로는 마스크 반출하는 건 금지된 거 아니냐? 아니면 이거 내로남불이냐? 왜 누구는 반출이 되고 누구는 안 되냐?
등등의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금지가 맞지만 예외적으로 외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외교 문서를 보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 한해서는 인도적 목적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이런 경우엔 의료용품의 해외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방침도 이번 달 7일부터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관련 기사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왔는데요. 제목에는 대부분 2M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 밀리언 마스크를 줄여서 이렇게 쓴다고 하고요. 즉 마스크 200만 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주한 미국 대사를 보고 있는 해리 해리스인데요. 이분도 이번 한국발 미국을 향한 마스크 지원을 얘기하면서 미 FEMA에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해준 청와대 대단히 감사드린다.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70년 전만큼 변함없이 중요하고 굳건하다. 라고 한글로 쓴 트위터도 등장을 합니다. 이에 우리 외교부도 답신을 했는데요. 이번 지원을 통해 한미 양국이 바이러스라는 세계 공동의 도전 과제를 빠르게 극복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꽤 훈훈한 모습인데요. 또한 미국 정부 측 기관이 아닌 블루스카이 뉴스라는 항공 관련된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이 있는데 여기서 칼럼을 내기로는 한국보다 확진자 수가 매우 적거나 아예 없다고 하는 나라가 있음에도 그 중에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이유가 있다. 이것은 정치나 외교적인 문제 외에 또 다른 이유로 보인다. 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화물 운송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00만 장이 물품 수량은 물론 무게나 부피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에서는 이 물품들을 인천공항에서 보잉 747기로 운송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론 아무리 좋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적시적소에 분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타이밍에 미국의 의료 현장에 도착해서 당장 쓸 수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물건을 맞춰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렇게 맞춘 물건을 미국에 바로 보내준다라는 결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곳은 한국 외에는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즉 한국에 요청한 것은 굿초이스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게 우리도 상황이 정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공식 요청을 하는 나라에는 도움을 준다고 여러 번 밝혔는데요. 반면에 우리와 제일 가까운 옆 나라에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쪽에서는 한국에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는 여론이 강세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키트는 기능검증이 아직 안 됐다느니 기부할 거면 익명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면 안 받겠다라느니 하면서 미국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니 불이 났으면 빨리 소방관을 불러서 불을 꺼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저런 이유나 명분을 따질 게 아무튼 엄청 많나 봅니다. 한편 한국에 공식적으로 마스크 지원을 요청한 나라는 현재 무려 70개국 이상인데요. 전 세계 200여 개의 나라 중에 70개국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로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최근 중국산 마스크의 수입 허가를 취소해버렸기 때문인데요. FDA 기준에 따르면 품질 면에서 바이러스를 포함한 미세 입자까지 95%를 걸러내야 한다라는 기준인데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이 들어온 마스크의 거의 대부분이 기준치의 최대 60%, 최저로는 24%밖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발표한 내용이 세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더욱 충격인 것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미국에서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산이라도 쓸 수밖에 없다 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다고 합니다. 여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수입 금지 조치까지 더해져서 현재 마스크를 조달할 곳이 없어져 버렸고 결국 한국에 헬프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 한국이 급한 불을 꺼주러 소방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단 잠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번만큼은 그냥 막 퍼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더라도 상대방에게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얻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도 이번 지원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운 걸 과연 알겠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최근 일이나 베트남 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국엔 여러 번 도와주다 보면 버릇만 나빠져서 뒤통수를 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 것이죠.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누구든 도와주려는 것이 한국인의 미덕이다
그런 거 일일이 계산하지 말고 일단 도와줄 땐 도와주자 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요? 참고로 미국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맥도날드 배달원 인성이라는 짤막한 영상입니다. 물론 여기 등장하는 분들은 미국과는 관계가 없긴 하지만 마무리하면서 짧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어르신 한 분이 길을 건너고 있는데 거동이 좀 불편하신 것 같이 보이자 지나가던 맥도날드 배달원이 가던 길을 멈추고 부축해주는 내용입니다. 주변에 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고 버스도 달려오는 상황이라 어르신은 물론 배달원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말입니다. 당시 이 영상이 처음 올라왔을 때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가지 칭찬이 올라왔었는데요. 저분 인성 갑이다. 맥도날드 본사에 영상 보내줘라. 배달 일은 1분 1초를 다투는 직업이다. 그런 바쁜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보인 것은 더욱 훌륭한 일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까지 뻗어나갈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배달의 민족이다. 등등 아주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제 미국도 화장지 좀 그만 사고 마스크를 확보해라. 이 말은 몇 달 전부터 하던 얘기였는데요. 그때는 안 듣다가 최근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미국 쪽에서도 이제야 좀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점. 그런 미국에 이제 한국이 구원의 손길을 보내고 선행을 베풀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나아가 그럼 나중에는 유럽 쪽에서도 요청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땐 어느 나라를 도와줄지를 골라봐야 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